여러분, 요즘 배달 음식 자주 시키시나요? 바쁜 일상 속에서 혹은 요리하기 힘든 날, 우리는 배달 앱을 누르게 됩니다. 그런데 배달 음식을 시키고 나면 항상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거 먹어도 괜찮을까? 건강에 안 좋은 거 아닐까?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신경 쓰시는 분들은 배달 음식 앞에서 죄책감을 느끼십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의사들, 간호사들도 배달 음식을 먹습니다. 다만 그들은 어떤 배달 음식을 어떻게 먹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환자분들의 식습관을 상담하면서 수많은 건강 회복 사례를 지켜봤습니다. 그 중에는 배달 음식을 완전히 끊지 않으면서도 혈압이 안정되고 혈당이 내려가고 체중이 조절된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은 그 비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배달 음식을 먹으면서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의료인들이 실제로 선택하는 메뉴들, 그리고 주문할 때 꼭 기억해야 할 핵심 원칙들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죄책감 없이 배달 음식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먼저, 왜 우리는 배달 음식이 건강에 안 좋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나트륨이 너무 많습니다. 보통 배달 음식 한 끼에는 하루 권장량의 2배가 넘는 소금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몸에 소금이 과하게 들어오면 혈관 속 압력이 올라갑니다. 마치 호스에 물을 너무 세게 틀면 호스가 팽팽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바로 고혈압의 시작입니다. 둘째, 기름과 설탕이 과합니다. 튀김, 볶음, 소스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기름과 설탕이 숨어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우리 몸속에서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하면 췌장이 지치고 당뇨병으로 가는 길이 열립니다. 셋째, 채소와 섬유질이 부족합니다. 배달 음식 대부분은 밥, 면, 고기 위주입니다. 채소는 장식처럼 조금만 들어있죠. 채소가 부족하면 우리 장 속 좋은 균들이 굶주립니다. 장이 건강하지 못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몸 전체가 약해집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선택과 조합입니다. 배달 음식을 무조건 피하는 게 아니라 건강한 메뉴를 고르고 먹는 방법을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이미 이 원리를 알고 실천하고 계십니다. 바쁜 야간 당직 중에도 수술 사이 짬을 내서도 그들은 건강을 지키는 배달 음식을 선택합니다.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지키면서도 편리함을 누릴 수 있는 음식들입니다. 앞으로 소개해드릴 5가지 메뉴와 습관만 기억하신다면 오늘 저녁부터 바로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메뉴는 국물 없는 샐러드 도시락입니다. 요즘 배달 앱을 보면 샐러드 전문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샐러드를 고르느냐입니다. 샐러드 도시락의 핵심은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의 조합입니다. 양상추, 로메인, 케일, 적양배추 같은 채소들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여기에 닭가슴살, 연어, 삶은 계란 같은 단백질을 더하면 포만감도 오래 갑니다. 채소 속 섬유질은 우리 장 속에서 빗자루 역할을 합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을 쓸어내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샐러드를 먹으면 우리 몸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채소의 섬유질이 이와 장에서 천천히 소화되면서 혈당이 서서히 올라갑니다. 이건 마치 계단을 한 칸씩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 튀김이나 면 종류는 엘리베이터처럼 혈당을 급상승시킵니다. 샐러드 속 칼륨 성분은 우리 몸에서 과한 나트륨을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혈압이 높으신 분들에게는 천연 혈압약과 같은 효과입니다. 샐러드를 주문할 때 꼭 기억하실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드레싱은 따로 달라고 하세요. 샐러드 위에 드레싱이 이미 뿌려져 있으면 조절이 안 됩니다. 드레싱은 직접 조금씩 뿌리면서 먹는 게 좋습니다. 둘째, 견과류나 치즈는 적당히 추가하세요. 호두나 아몬드는 좋은 지방이지만 많이 먹으면 칼로리가 높습니다. 한 줌 정도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셋째, 통곡물 빵을 곁들이세요. 샐러드만으로는 배가 금방 고플 수 있습니다. 통밀빵이나 호밀빵을 한두 조각 추가하면 포만감이 오래 갑니다. 샐러드에도 함정은 있습니다.
크림 드레싱이나 시저 드레싱은 칼로리가 높습니다. 발사믹, 비네그레트나 올리브유 드레싱을 선택하세요. 제가 상담했던 한 60대 여성분은 매일 저녁 샐러드 도시락으로 바꾸셨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배가 부르겠어요? 라고 걱정하셨는데 2주 후 다시 오셨을 때 놀라워하셨습니다. 체중이 2kg 줄었고 혈압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메뉴는 해물 중심의 찌개류입니다. 한국 사람은 역시 국물이 있어야 밥맛이 난다고 하시죠. 그렇다면 어떤 국물 음식을 선택해야 할까요? 해물찌개, 순두부찌개, 조개탕 같은 메뉴는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조개, 새우, 오징어, 두부는 모두 고단백 저지방 식품입니다. 특히 해산물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들어 있습니다. 오메가3는 우리 혈관을 청소하는 기름입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늘려줍니다. 해물 속 타우린이라는 성분은 간 건강에 좋습니다. 간은 우리 몸의 해독 공장입니다. 간이 건강해야 몸속 독소가 잘 빠져나갑니다. 또한 찌개에 들어가는 무, 배추, 버섯 같은 채소들은 식이섬유를 제공합니다. 고기 중심의 찌개보다 해물찌개가 훨씬 가볍고 소화도 잘 됩니다. 해물찌개를 주문할 때 이렇게 하세요. 첫째, 국물은 절반만 드세요. 찌개 국물에는 소금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한두 숟가락만 맛보세요. 둘째, 밥은 적게 담으세요. 찌개와 함께 밥을 먹으면 자꾸 밥이 들어가게 됩니다. 밥을 평소의 절반만 먹고 대신 찌개 건더기를 많이 드세요. 셋째, 김치나 깍두기는 물에 헹궈서 드세요. 짠맛을 줄이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주의할 점은 매운 정도입니다. 너무 맵게 시키면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덜 맵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사항에 적어두세요. 한 50대 남성분은 매일 야근하면서 라면과 치킨으로 버티셨는데 건강검진에서 중성지방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제 조언에 따라 순두부찌개와 조개탕으로 바꾸셨고 3개월 후 재검사에서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본인도 놀라워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현미밥 비빔밥입니다. 비빔밥은 한 그릇에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이 모두 들어있는 완전식입니다. 비빔밥의 나물들은 각각 다른 영양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금치는 철분, 콩나물은 비타민C, 당근은 베타카로틴, 버섯은 비타민D를 제공합니다. 여기에 계란 노른자는 양질의 단백질과 레시틴을 줍니다. 레시틴은 우리 뇌 건강에 좋은 성분입니다. 현미밥은 백미보다 섬유질이 3배 많고 비타민 B군도 풍부합니다. 현미의 겉껍질에는 피트산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중금속을 흡착해서 몸 밖으로 배출시킵니다. 비빔밥을 먹으면 여러 색깔의 채소가 한꺼번에 들어갑니다. 빨강, 노랑, 초록, 보라. 이 다양한 색깔은 각각 다른 항산화 물질을 뜻합니다. 항산화 물질은 우리 세포를 늙지 않게 지켜주는 파수꾼입니다. 비빔밥을 주문할 때 이렇게 해보세요. 첫째, 현미밥으로 변경 가능한지 물어보세요. 요즘 많은 식당이 현미밥 옵션을 제공합니다. 백미보다 조금 비싸더라도 건강을 위해 투자하세요. 둘째, 고추장은 덜 넣으세요. 고추장에도 소금과 설탕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처음에 조금만 넣고 모자라면 추가하세요. 셋째, 계란 후라이 추가는 필수입니다. 단백질을 보충하고 포만감을 높여줍니다. 비빔밥도 종류를 잘 골라야 합니다. 육회 비빔밥이나 제육 비빔밥은 칼로리가 높습니다. 나물 비빔밥, 버섯 비빔밥, 해물 비빔밥이 더 건강합니다. 한 70대 여성분은 소화가 안 되어 항상 흰죽만 드셨는데 비빔밥을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니 소화도 잘 되고 영양도 골고루 섭취하셨습니다. 3주 만에 기력이 돌아오셨다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저염 국수류입니다. 면 요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어떤 면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메밀국수, 칼국수, 쌀국수는 상대적으로 건강한 선택입니다. 메밀에는 루틴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루틴은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고 혈압을 낮춰줍니다. 쌀국수는 소화가 잘 되고 칼로리도 낮습니다. 칼국수의 밀가루도 정제하지 않은 통밀이면 더욱 좋습니다. 국수를 먹을 때 중요한 건 국물입니다. 국물에 소금이 많이 녹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면만 건져 먹으면 나트륨 섭취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국수에 들어가는 파, 숙주, 고명 채소들은 비타민과 미네랄을 제공합니다.
국수를 먹을 때 고명을 많이 요청하세요. 국수를 건강하게 먹는 방법입니다. 첫째, 국물을 적게 부어달라고 하세요. 국물 적게라고 요청사항에 적으세요. 국물이 적으면 자연스럽게 덜 마시게 됩니다. 둘째, 면을 건져서 찍어 먹으세요. 국물에 담가서 먹지 말고 건져서 국물을 살짝만 찍어 드세요. 셋째, 김치는 국물에 말지 마세요. 김치를 국물에 말면 더 짜집니다. 그냥 따로 드세요. 라면, 짬뽕, 짜장면은 가급적 피하세요. 라면 한 개에는 하루 소금 섭취량이 거의 다 들어 있습니다. 짬뽕도 매우 짭니다. 한 55세 남성분은 점심마다 짬뽕을 드셨는데 혈압약을 먹어도 혈압이 잘 안 잡혔습니다. 짬뽕을 메밀국수로 바꾸고 국물을 적게 드시니 한 달 만에 혈압이 안정되었습니다. 약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음식보다는 습관입니다. 배달 음식을 시킬 때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습관들입니다. 배달 음식을 시킬 때 김치, 나물, 샐러드 같은 반찬을 추가로 주문하세요. 요즘은 단품 반찬도 배달됩니다. 채소 반찬을 추가하면 식이섬유 섭취가 늘어납니다. 물은 우리 몸의 70%를 차지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식사 전에 물 한 잔을 마시면 위가 적당히 채워져서 과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식사 전에 물을 마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위벽이 늘어나면서 뇌에 신호를 보냅니다. 음식이 들어왔어요 라는 신호입니다. 그러면 뇌는 포만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배달 음식이 도착했을 때 덜 배고프게 느껴집니다. 과식을 자연스럽게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습관을 실천하는 순서입니다. 첫째, 배달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는 동안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세요. 급하게 벌컥벌컥 마시지 말고 천천히 음미하면서 드세요. 둘째, 음식이 도착하면 먼저 채소 반찬부터 드세요. 메인 요리를 먹기 전에 채소를 먼저 먹으면 혈당 상승이 완만해집니다. 셋째, 메인 요리를 먹을 때도 천천히 씹으세요. 한 입에 20번 이상 씹으면 소화도 잘 되고 포만감도 빨리 옵니다.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위액이 희석될 수 있습니다. 한 컵 200ml 정도가 적당합니다. 식사 중간중간 물을 조금씩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한 65세 여성분은 배달 음식을 시키면 항상 과식하셨습니다. 이 습관을 알려드렸더니 같은 음식을 시켜도 절반 정도만 드시고 나머지는 다음 끼니로 남기셨습니다. 자연스럽게 체중도 조절되고 속도 편해지셨습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분은 혈압 때문에 고민하시던 62세 남성분입니다. 이분은 퇴직 후 혼자 사시면서 거의 매일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하셨습니다. 치킨, 중국 음식, 족발, 피자. 좋아하는 음식을 마음껏 드셨죠.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150/195로 나왔습니다. 정상은 120/80 이하입니다. 의사가 혈압약을 처방했지만 약을 먹어도 혈압이 잘 안 잡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럼증이 심하게 왔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혈압이 170까지 올라 있었습니다. 의사가 경고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 올 수 있습니다. 이분은 그제야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요리를 할 줄 몰랐고 혼자 사는 외로움의 배달 음식만이 위안이었습니다. 저는 이분에게 배달 음식을 완전히 끊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메뉴를 바꾸고 먹는 방법을 바꾸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먼저 치킨과 피자를 끊었습니다. 대신 해물찌개, 샐러드, 도시락, 비빔밥을 번갈아 주문하셨습니다. 국물은 절반만 드시고 반찬으로 채소를 추가 주문하셨습니다. 식사 전에는 꼭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처음 2주는 힘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맛이야 하면서 불평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3주차부터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맑았고 소화도 잘 되었습니다. 2개월 후 병원에서 다시 혈압을 쟀습니다. 130/85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정상은 아니지만 큰 호전이었습니다. 의사가 놀라워했습니다. 4개월 후에는 혈압약 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분은 지금도 배달 음식을 드십니다. 하지만 건강한 메뉴를 선택하고 먹는 방법을 지키십니다. 혈압은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분이 제게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배달 음식을 포기할 필요가 없었네요. 선택만 바꾸면 되는 거였어요.
두 번째 사례는 당뇨 경계선에 있던 58세 여성분입니다. 이분은 건강검진에서 공복혈당이 110이 나왔습니다. 정상은 100 이하입니다. 110에서 125는 당뇨 전 단계입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당뇨병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식단 관리를 시작하세요. 이분은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3끼 중 2끼를 배달이나 외식으로 해결하셨습니다. 점심은 회사 근처 식당, 저녁은 집 근처 배달 음식이었습니다. 이분의 문제는 단순히 혈당만이 아니었습니다. 체중도 10kg 과체중이었고 만성 피로에 시달렸습니다. 저녁마다 배달 앱을 열면 치킨, 피자, 족발, 떡볶이 같은 메뉴를 선택했습니다.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즐거움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분에게 한 가지씩 바꿔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첫 주에는 저녁 메뉴만 바꿨습니다. 치킨 대신 샐러드 도시락, 피자 대신 비빔밥을 주문했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점심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회사 근처에서 백반이나 정식을 먹을 때 밥을 절반만 먹고 반찬을 많이 드셨습니다. 세 번째 주부터는 식사 전에 물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을 더했습니다. 네 번째 주에는 저녁 식사 후 20분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배달 음식을 먹은 후에도 산책을 하면 혈당 상승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이 모든 게 번거로웠습니다. 하지만 점차 익숙해지셨습니다. 3개월 후 재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복 혈당이 95로 떨어졌습니다. 정상 범위로 돌아온 것입니다. 체중도 5kg이 빠졌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만성 피로가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웠고 오후에도 졸음이 덜 왔습니다. 이분은 지금도 배달 음식을 주 3, 4회 드십니다. 하지만 메뉴 선택과 먹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당뇨로 진행되지 않고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하루 스케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은 가급적 집에서 간단하게 드세요. 계란 2개와 과일, 통밀빵 1조각이면 충분합니다. 아침을 거르면 점심에 과식하게 됩니다. 점심에 배달 음식을 시킨다면 비빔밥, 샐러드, 해물찌개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식사 전에 물 한 잔을 마시고 천천히 씹어 드세요. 밥은 평소의 절반만 드세요. 저녁에도 건강한 배달 메뉴를 선택하세요. 저녁은 점심보다 가볍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식사 후 2-30분 가볍게 산책하세요. 혈당과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배가 고프면 견과류 한 줌이나 과일 한 조각을 드세요. 과자나 빵 대신 건강한 간식을 선택하세요. 하루 1.5에서 2리터의 물을 마시세요. 큰 물병에 담아두고 수시로 드세요. 물은 우리 몸의 순환을 돕고 독소를 배출합니다. 이 스케줄을 일주일만 따라해 보세요. 몸이 확실히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이 이 방법을 실천하면 언제쯤 변화를 느낄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2주는 적응기입니다. 몸이 새로운 음식에 익숙해지는 시간입니다. 이 시기에는 소화가 잘 되고 속이 편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3주차부터 확실한 변화가 옵니다. 혈압이나 혈당을 측정하면 수치가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체중도 1-2kg 정도 빠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피로감이 줄어듭니다. 2개월쯤 되면 주변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얼굴이 좋아졌네요. 살이 빠진 것 같아요. 라는 말을 듣습니다. 혈액 검사 수치도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이쯤 되면 완전히 새로운 습관이 자리 잡습니다. 건강한 배달 음식 선택이 자연스러워집니다. 혈압약이나 혈당약 용량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단, 약 조절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여러분, 변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반드시 옵니다.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세 번째 사례는 조금 특수한 경우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모두 가진 70세 남성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3가지 만성질환을 동시에 관리해야 했습니다. 아침마다 약 5알을 드셨습니다. 배우자가 돌아가신 후 혼자 사시면서 식사를 챙기기 힘들어 하셨습니다. 배달 음식에 의존했지만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지 막막하셨습니다. 저는 이분에게 특별한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첫째, 일주일 메뉴를 미리 정했습니다. 월요일 저녁은 해물 순두부찌개, 화요일은 샐러드 도시락, 수요일은 비빔밥.
이런 식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둘째, 단골 식당을 만들었습니다. 같은 식당에 자주 주문하면서 국물 적게, 채소 많이 같은 요청을 매번 했습니다. 단골이 되니 사장님도 이분의 건강 상태를 알고 배려해 주셨습니다. 셋째, 혈압과 혈당을 매일 재서 기록했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수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했습니다. 이분은 70세의 나이에도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처음 한 달은 힘들었습니다. 익숙한 치킨과 자장면이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2개월째부터 몸의 변화를 느끼셨습니다. 약을 먹어도 잘 안 떨어지던 혈당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혈압도 140에서 130으로 내려갔습니다. 6개월 후 종합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놀라워했습니다. 고지혈증 수치가 정상 범위로 들어왔습니다. 당화혈색소도 7.5에서 6.8로 떨어졌습니다. 의사가 약 용량을 줄여주었습니다. 이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바꿀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배달 음식도 약이 될 수 있네요. 지금도 이분은 건강한 배달 음식으로 하루 한 끼를 해결하십니다. 나머지 두 끼는 간단하게 집에서 드십니다. 건강 수치는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건강한 배달 음식 선택이 가져오는 효과는 단순히 혈압이나 혈당만이 아닙니다. 우리 몸 전체에 좋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채소와 단백질 중심의 식사는 피부를 맑게 만듭니다. 기름진 음식을 줄이면 여드름이나 뾰루지가 줄어듭니다. 피부 톤도 밝아지고 탄력이 생깁니다. 섬유질이 많은 음식은 장 속 좋은 균을 키웁니다. 변비가 해결되고 배변이 규칙적으로 됩니다. 장이 건강하면 면역력도 올라갑니다. 저녁에 가볍게 먹으면 잠이 잘 옵니다.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은 소화하느라 몸이 밤새 일합니다. 가벼운 식사는 숙면을 돕습니다. 건강한 음식은 기분도 좋게 만듭니다. 우리 장과 뇌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이 건강하면 세로토닌이 더 많이 만들어집니다. 우울감이 줄고 기분이 밝아집니다. 단백질 섭취가 충분하면 근육이 유지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드는데 단백질이 이를 막아줍니다. 관절도 덜 아프고 움직임이 수월해집니다. 여러분, 작은 선택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듭니다. 배달 음식 메뉴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온몸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점들도 있습니다. 해물이나 특정 식재료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주문 전에 확인하세요. 요청사항에 새우 빼주세요, 견과류 빼주세요 라고 적으세요. 혈압약이나 혈당약을 드시는 분은 갑자기 식단을 크게 바꾸지 마세요. 음식을 바꾸면 약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혈압이나 혈당을 자주 재면서 변화를 관찰하세요. 수치가 너무 떨어지면 의사와 상담해서 약을 조절하세요. 신장이 안 좋으신 분은 단백질 섭취를 조절해야 합니다. 해물이나 고기를 너무 많이 드시면 신장에 부담이 갑니다. 의사와 상담해서 적정량을 정하세요. 통풍이 있으신 분은 퓨린 함량이 높은 음식을 피하세요. 멸치, 고등어, 내장류는 통풍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갑자기 모든 걸 바꾸려 하지 마세요. 한 번에 하나씩 천천히 바꿔나가세요. 급격한 변화는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3개월마다 혈액 검사를 받으세요. 변화를 수치로 확인하면 동기부여가 됩니다. 의사와 상담하면서 진행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 이런 증상이 있다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가슴 통증, 심한 어지럼증, 갑작스러운 시야, 장애, 한쪽 팔다리의 마비감. 이런 증상은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음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것입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배달 앱을 열고 오늘 소개해드린 메뉴 중 하나를 선택해 보세요. 샐러드, 도시락, 해물찌개, 비빔밥, 메밀국수, 어느 것이든 좋습니다. 식사 전에 물 한 잔을 마시고 천천히 씹어 드세요. 작은 실천, 큰 변화. 거창한 계획은 필요 없습니다. 오늘 하나, 내일 하나, 하루에 하나씩만 바꿔보세요. 일주일만 실천하면 몸의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한 달 후에는 확실한 차이를 경험하실 겁니다. 함께 나누세요.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떤 배달 음식을 선택하셨는지, 어떤 변화를 느끼셨는지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배달 음식은 편리함입니다. 그 편리함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현명하게 선택하고 올바르게 먹는 방법을 아시면 됩니다. 의료인들도 배달 음식을 먹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선택으로 건강한 삶을 만드세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몸이 고맙다고 말할 겁니다. 지금 바로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